현실적으로 저장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탈삽 쪽은 아직 하고 계신 농가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탈삽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소개하는 차원적으로 해서 시간도 좀 많이 가고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탈삽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한자인데요. 떫은 맛을 없애는 게 탈삽이에요. 여러분들 가공하시기 전에 빨리 가공 숙성이 좀 시간이 짧다든지 이렇게 하면 꽃감을 깎아놔도 떫은 맛이 좀 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청도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5일, 일주일 만에 박피하고 나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일 정도 만에 떫은 맛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숙성이 되면서. 그게 자연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박피하기 전에 연화제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본 물질은 에틸렌입니다. 숙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연화제, 에틸렌을 처리해놓고 처리해서 상온에서 한 하루 정도 보통 한 20도나 25도씨에서 하루 정도 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박피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에틸렌 작용이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서 기계에 박피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러져가지고 기계 작업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좋은 저장고에서 꺼내서 연화제 처리해서 하루 둔 다음에 그 다음날 기계 박피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박피 전에 처리된 에틸렌 가스 숙성 호르몬에 의해서 박피되는 하루 모아두는 동안에 또 박피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기계 안에서 꽃감이 되는 동안에 계속 숙성이 되고 이제 일종의 홍시가 돼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홍시가 될 건데 말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꽃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과는 뜰지만 홍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에틸렌 연화제를 통해서 홍시가 되면서 떫은 맛이 없어지는 거. 이것도 떫은 맛이 없어지니까 탈삽은 탈삽이에요. 이것도 이제 탈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탈삽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떫은 감 갖고 닭만 만들어 먹었잖아요. 우려 먹는다. 예, 그래서 지금 떫은 감을 탈삽을 시켰을 때 생과 탈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삽이 끝나고 나서 그 닭감처럼 깎아서 생과로 먹을 수 있는 감. 이게 어떤 처음에 이제 탈삽감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탈삽의 그 국제적인 위치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도건조생 아시죠? 도건조생의 아버지 격이 평행부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종자가 없어서 되게 가치가 높은 과실인데 단점이면서 장점이 너무 과실이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빨리 연화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식미가 대단히 부드러워서 또 이 부드러운 감을 접하고 부드러운 물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달고 무른 걸 좋아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 도건조생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도건조생을 가지고 연구실에서 탈삽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하고 나눠먹고 집에도 가서 애들도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단감하고 딴거 먹을 일도 많고 이 도건조생 탈삽감 먹을 일도 많죠. 제가 이제 아버지 잘 만난 탓에.
그렇게 보면 애들이 단감보다 이감을 찾아요. 아빠 이감 갖다 주세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데 도건조생이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그 능력을 발휘할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단감하고 떫은감의 비중이 단감 생과하고 떫은감 탈삭과 비중이 우리는 뭐 생과하면 단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떫은감의 탈삭 과실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떫은감, 단감 이러는데요. 떫은감을 탈삭해 놓으면 떫은감은 단감보다 더 달아요. 그럼 떫은감을 생과로는 안 먹어보니까 그런데 떫은 맛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단맛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산미를 없애놓으면 단감보다 떫은 맛의 당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떫은감은 다수학성이에요. 병충해에 강해요. 뭐보다? 단감보다. 그 다음에 품종이 많아서 여러 시기에 원하는 대로 수확이 가능한 것들이 아직 있어요. 심지어 단감을 추석에 맞추기는 힘든데 떫은감 도건조생이나 조생종들은 일찍 수확해서 탈삭하면 추석에 도건조생 같은 걸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떫은감이에요. 그래서 제보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교수님 단감 있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고 떫은감 갖고 탈삭해서 탈삭감을 만들려고 하느냐. 언뜻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떫은감을 탈삭했을 때 가지는 메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일단 생산성이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단감이 수확되지 않는 시기에 수확되는 면들이 있고, 단감은 맛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떫은감은 성도간씨 맛 다르고, 둥씨 맛 다르고, 대공감 맛 다르잖아요. 그래서 맛의 다양화가 추구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보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그렇고, 이스라엘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이스라엘에서 감이 나오느냐. 감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한국 단감이 수출되기 전까지 전 세계 물동량의 75% 이상을 이스라엘 떫은감을 해서 단감처럼 만든 탈삭감이 세계 시장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제 또 떫은감 수출 때문에 동남아 몇 분 교수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떫은감 탈삭감을 판매되고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이 감은 이것도 씨가 없고 품종 이름은 트럼프라는 품종 이름을 갖고 있고 브랜드명이 샤론 프루트입니다. 근데 씨가 없는 떫은감인데 탈삭을 해서 단감처럼 만들어서 수확을 하는 과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단감 나오는 시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게 같거든요. 거의 수확 시기가.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달 돼야 볼 수 있는데 지금 동남아에서 가니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정보를 갖고는 갔습니다만은 남아프리카에 이 과실을 심어서 지금 이제 4월에서 6월 이때 남아프리카에서 이 과실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4월하고 6월 달에 감이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쪽이 우리하고는 남방국하고 계절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5, 6, 저장에다 나오는 7월, 8월달까지 봐서요. 이때 뉴질랜드 단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이 샤론 프루트 떫은감 탈삭감이 지금 동남아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9월 말, 10월 이때 들어가면 이제 단감 조생종들하고 내나 이스라엘에서 재배된 이 샤론 프루트하고 이제 단감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에만 떫은감 탈삭감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일본하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조금 근년에 이제 등장한 게 이게 스페인의 로조 브릴란테라는 품종인데요. 여러분들 둥시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둥시보다는 조금 크고 고가 좀 둥시하고 대롱하고의 중간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이 과실이 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과실도 뭐 홍시로도 유통되는데 탈삭감으로 유통이 유럽 시장하고 이 감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가게 없는데 싱가포르까지는 들어와요. 수입. 네. 자, 그럼 한국의 실정은 어떠냐?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게 연도까지는 안 되긴 한데, 거의 처음 봤을 때가 1990년대 후반 정도는 이래야 안 될까 싶은데요. 이 일본에 이제 단감이 주로 되는 데가 저기 경남 진영 이쪽이었잖아요. 그 이제 단감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포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또 다른 신품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교류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단감을 식재나 생산을 줄이고 도건도생 탈사반 이 과실들이 뭐 엄청난 파워를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가야 되겠다, 한국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또 단감조합 이런 데서 일본의 이 도건도생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그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이래서 이제 보습도 하고 식재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탈삭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협조합에서. 그래서 여기 거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시설은 거의 똑같습니다. 일본 가시면 한 번씩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CTS 탈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는 CO2 탈삭입니다. CO2 가스를 이용한 탈삭인데 이런 장치들을 국내 제작하기도 하고 이건 일본 겁니다. 일본 거 그대로 자재까지 다 수입해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탈삭을 하고 이랬는데 시장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탈삭 과일을 볼 수가 없죠. 이 실패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의 실패 원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감을 좋아하지 탈삭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실패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건 그때 실제 한 사람들이나 그 설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명피용 발언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내가 볼 때 탈삭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탈삭이 되면서 연화 문제들을 탈삭이 되고 나면 연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기술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 완전히 투여가 되고 시장도 그냥 경매시장에 올려보내갖고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마트 같은 데든지 소비자 1대1로 만나고 시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케팅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접근하면 탈삭감의 시장성은 있다. 이 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하고 단 한 군데도 지금 몇십억 거의 몇백억 많은 돈들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유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고 이게 박피기로 만드는 대명 ENG 보셨어요? 이게 곡감 가공하고 곡감이나 방근식 가공도 되고 탈삭감까지 만들어 이걸 가지고 만든 탈삭감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한 걸 보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약간은 또 서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나무 기계를 면밀하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 정도면 이게 국내 상황은 지금 이게 아까 들어왔지만 아직 설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성화된 소형의 탈삭 장치들이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기계가 나올 거라. 아직은 좀 무슨 단계라 그럴까요?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실험실 사진들입니다. 이 기계는 탈삭 기계가 원래 아니었고요. 다른 연구를 위해서 제가 현장에 있는 농가에 만들어 놓은 항공기였는데 이걸 이제 개조를 좀 해서 여기서 이제 탈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건도생하고 청도반지를 2009년하고 2009년에는 2007톤, 2010년에 75톤 정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범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스스로 하도록 제가 이제 기술하고는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를 안 했는데 1년인가 2년 더 진행하다가 이 탈삭감의 어려움도 있고 이게 단감하고 같이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또 힘을 좀 내서 제가 그동안에 또 탈삭감은 좀 놔두고 또 다른 연구한다고 이쪽을 별로 못했거든요. 또 올해부터 궁시가지고 또 저장 탈삭을 하니까 또 이쪽을 좀 이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CO2 탈삭이 오늘 기술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험실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고 대형화시켜서 하면서, 이게 상당한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들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비를 제대로 해서 할 사람들이 있으면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봉감 지금 탈삭하는 건데, 이 기기, 소형화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앞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CO2 탈삭이고요. 이런 좀 대과들은, 이런 탈삭도 가능합니다. 아까 단감 저장하는 개념하고 거의 같은데, 이건, 손으로 매듭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쪽에 가시를 넣고 완전히 실링을 하게 되면, 안에 공기가 좀 들어있더라도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진공행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지나면 이게 단감이 돼 있어요. 탈삭감이 돼 있습니다. CO2를 설명 안 시켜줘요? 예,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삭의 원리를 좀 보면 탈삭의 원리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내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끓는 맛을 내는 게 탄닌이죠. 탄닌하고 뭔가를 결합시켜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아세트알데히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닌의 뜰은 맛은 우리 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탄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겁니다. 이게 감의 탄닌은 구조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탄닌의 구조의 추정식입니다. 이 탄닌에 보면 수산기들, OH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뜰은 맛을 느끼는데, 요게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써놓은 것은 이런 수산기들, 페놀이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 OH기하고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떨어져 있던 이 페놀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좀 형상적으로 그린다 그러면, 우리 혀로 느낄 수 있는 뜰은 맛의 탄닌에서 이런 화학적인 반응들에 의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혀가 느낄 수 없는 탄닌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수용성 탄닌, 가용성 탄닌이라고 그러고 이걸 부용성 탄닌이라고 그럽니다. 탄닌이 없어지거나 분해되는 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가 탄닌 한 분자 내에서 이렇게 분자 결합을 시키게 되는데 다른 탄닌 분자하고 이렇게 엮든지해서 굉장히 우리 입에 있는 효소로서 녹일 수 없는 부용성의 탄닌을 만들어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떫은 맛을. 네. 이걸 이제 탈삽이라고 그러고 탄닌의 불용화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단감에서 단감도 지금 뭐 7, 8년에 뜰잖아요. 그죠? 이게 단감이 될 때도 그거거든요. 종자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해서 탈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떫은 감에다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처리하면 탄닌이 불용화돼서 단감이 되죠. 그죠?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핸들링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제 식품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그럼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알코올, 소주 있잖아요. 예. 자, 이거 보면요. 여기 탄소가 안 써져 있지만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요 수소 2개만 더 붙게 되면 이게 알코올이에요.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여기 C가 있거든요. H3OH인데 에탄올은 C2H5개, H5OH예요. 수소 2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옛날에 떫은감 탈삭감 만들 때 소주를 뿌려주면 탈삭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소주가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이 감 속에 들어가서 수소 2개가 효소작용에 의해서 떨어져요.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떫은감에 탄닌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제 떫은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탈삭법이냐면 알코올 탈삭법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알코올 탈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숙성을 유도하는 에틸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탈삭도 되지만 굉장히 빨리 물러져요. 교수님, 네. 죄송한데요. 예. 시간상 예상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는 알겠습니다. 아직 필요하지 않고 예. 다른 부분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 나오니까 할 수 있지가 않네요. 또 되게 관심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알코올 탈삭법이고요. 또 하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육상 같은 걸 하게 될 때 달리기를 되게 심하게 하고 나면 막 입에서 단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폐에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가 현미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류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걸 현미호흡, 무기호흡이라 그러는데 동물하고는 다르게 그때 동물들은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식물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떫은감을 넣고 CO2를 다량으로 넣게 되면 산소가 없고 CO2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과실이 뭘 해요? 현기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게 돼요? 탈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대봉 같은 경우는 탈삭도 되지만 너무 고농도가 돼버리면 고농도에서 그러니까 오래 있게 되면 탈삭은 오래 안 하거든요. 길어야 24시간, 한 30시간 넘기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며칠씩 몇 개월씩 되게 되니까 계속 장애가 나오는 거고, 탈삭도 오래 하게 되면 장애가 나오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서 떫은 맛만 제거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CO2 탈삭, 드라이아이스, 그래서 현기호흡을 유도하는 게 뭐예요? CO2 탈삭이다 이거고, CO2, 고체 CO2가 드라이아이스니까 같은 원리고요. 아까 단감 봉지 하듯이 대봉 낱개 봉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MLP 탈삭이라고 그러는데 봉지에 그렇게 딱 넣어놓게 되면 현기호흡이 일부 유도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이제 아까 같이 장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필름의 두께하고 대봉 감들의
숨 쉬는 각오를 잘 맞추면 장애가 안 생기고 탈삭은 되면서 저장도 되면서 탈삭도 되는 그런 탈삭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가 어디 있을 건데요. 저 대봉강 같은 경우는 단감하는 필름, 키 필름으로 해서 두께 100마이크로 0.1mm죠. 예. 100마이크로 두께를 하면 한 2개월 뒤에 탈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탈삭 말씀드릴 거예요. 온탕이나 침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옛날 기술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CO2 탈삭 제가 설명한 부분들 글로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체 그림 보여준 게 좀 더 상세한 그림이고요. 네. 천장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탈삭. 원리는, 제가 원리 설명을 좀 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리는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CO2가 과실의 현기호흡을 유도해서 아세타이드를 발생시켜서 탈삭하는 거니까 CO2 탈삭하고 CO2의 형태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거죠. 그죠? 원리는. 그런데 이제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드라이아이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탈삭철이 되면 평상시에서는 없던 드라이아이스 공급하는 데가 우리 얼음집 같이 이렇게 개설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되고 이제 뭐 국가적인 장비가 들어가고 하면 쉽게 드라이아이스를 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비교적 그 소농가들이 시설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드라이아이스 탈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코올 탈삭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틸렌 탈삭은 이거 여러분들 홍시 만들 때나 뭐죠? 가공하기 전에 하는 그 탈삭법이고 그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저온 저장고의 이해와 관리인데요. 이건 설명하면 좀 오래 갈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쓰실 당장 조금 의미 있는 기술들만 좀 설명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에 갖고 있는 전자온도계 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가 한 60만원짜리도 있고 200, 300만원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농가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한 4, 5만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도계들도 있는데 아주 좀 값싼 유리 온도계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초등학생들이 쓰고 하는 온도계가 알코올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가 뭐냐면 유리봉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체온제고 하는 수온 온도계는 잘 안 보이잖아요. 수온 온도계까지도 필요 없어요.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 알코올 온도계. 근데 그걸 구매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최고 100도씨까지 눈금이 되어 있는 게 있고 50도까지 눈금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00도씨 길이는 전체 길이는 똑같은데 100도씨 눈금되어 있는 건 눈금이 조밀해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도 눈금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끓는 거 제일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그 알코올 온도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온도에 놔둬도 어떤 거는 2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거는 19도를 가리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1도를 가리키는 게 있고 이게 온도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은 정밀하게 되는데 기본 0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예.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0점을 잡아서 쓰시면 돼요. 그 0점 잡는 방법은 이런 유리그릇보다는 스티로폼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게 이제 딸기 상자라든지 이런 데 좀 깊이가 있는 데다가 단열이 되면 좋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비교적 이제 깨끗한 물을 넣으시고 가정에서 정유수까지 구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요. 깨끗한 물에 가정에 있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녹이시면 얼음이 다 녹으면 얼음을 계속 더 넣으셔야 돼요. 쭉 녹으면 물 온도가 0도가 돼가지고 얼음이 더 이상 안 녹고 물하고 얼음하고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죠, 그죠? 그때 온도가 0도씨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 온도계를 한 타서 사셔가지고 딱 했을 때 0도씨 나오는 것들은 딱 골라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1도씨 높은 거는 표시를 하세요. 이거는 1도씨 높게 측정되는 거.
낮게 측정되는 거는 낮게 측정되는 거. 그렇게 하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0점이 안 맞을 뿐이지 정확도가 농가에서 농촌 저장고에서 쓰실 때 문제가 있는 온도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온 온도계보다 더 잘 보이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봉지를 이용하는 건데, 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요. 뭐 대접이라든지 뭐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컵에 오픈되어 있는 이런데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이 물이 얼면은 그게 위치한 곳의 온도는 0도씨보다 낮은 거죠. 최소 0도씨죠. 얼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단감 봉지인데요. 이 봉지에 넣어서 놔두면은 이 오픈되어 있는 컵에 물을 넣는데 봉지 안에 물은 만약에 안 얼었다. 요게 몇 도씨에 들었냐면 제가 해보니까 거의 영하 2.1도, 영하 2도 정도 돼야 얼거든요. 그럼 이건 얼고 이건 안 얼었으면 최소한 저장고 그 위치의 온도는 0도에서 영하 2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온도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식별이 굉장히 빠르고 용이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 페트병은 좀 두껍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뭐 보통 350ml짜리인가요? 500원 정도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안에 물 넣어가지고 냉장고 넣으면 저게 얼면은 영하 3도에서 영하 3.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 저장에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는 제가 볼 때는 물봉지를 넣었을 때 봉지 안에 물은 얼지 않고 종이컵이나 오픈되어 있는, 열려있는 이런 그릇에 담은 물은 얼어야 돼요. 이것도 얼지 않으면은 감이 물러지는 감이 많이 나오거나 부패되는 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동무시는 정말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뭐 단감하고 청도반연시가 그러니까 영동무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생리장애라든지 아까 우리 김유경 회장님하고 말씀했을 때 그 영동무시는 빨리 뭐 물러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온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일단은 저장고 온도 관리 측면에서 이제 온도계 이외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온 김에 여기 요거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농가에서 이제 처음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온도 편차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이런 식으로 냉장고 이게 전부 냉장고라 그러면 쫙 나가지고 어디가 온도가 되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일일이 온도계 보러 안 다녀도 한 바퀴 돌면은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는 좀 낮고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 순환을 다시 밸런스를 잡는다든지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과실을 넣어놓고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두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도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하면서도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장고의 온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거는 바깥에 계기판에 나타나는 이제 온도를 뭐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에 0도로 나왔다. 0도로 지금 디지털 온도계를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대로 하죠. 마이너스 1.3도거든요. 저희 학교 실험실이고 지금 온도계인데 마이너스 1.3도다. 그러면 저희 학교 실험실이 만약에 10평짜리 저장고다 그러면 마이너스 1.3도가 저장고의 평균 온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평균 온도가 아니죠. 이 계기판에 인식되는 마이너스 1.3도라는 온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온도냐면은 바깥에 계기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위치되어 있는 그 자리의 온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장고 안에서 마이너스 1.3도보다 높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온도가 더 낮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동둥실을 마이너스 1.3도에 저장하십시오 해갖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마이너스 1.3도로 잡아가면 이게
어떻게 잘 맞는 농가도 있겠지만, 센스 위치에 따라서, 센스 위치가 그 냉장고에서 좀 높은 데 위치되어 있으면, 온도가. 실제, 다른 곳에서는 얘가 2도, 2.5도까지도 내려가는 부분적인 곳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온도계들을, 유리온도계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온도계들 많이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들어가시기 전에 세팅을 잡아갖고 온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저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도 세팅을 해놓고 저장고를 가동했을 때, 이 평면적인 위치나 높이적인 위치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디고 몇 도 정도 나오고, 온도가 가장 낮은 데는 어디며 몇 도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어요. 그러면 감을 마이너스 2.2도에서 마이너스 1.2도에 저장하라고 하면 가장 낮은 데의 온도가 마이너스 2.2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예, 지금 이제 영동통신 그렇습니다만 저장에 이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 말만 단추만 알아듣고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 감이 얼었습니다. 한쪽에서 얼어 나오는 감이 생길 수 있죠. 또 한쪽에서 물러 나오는 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그렇게 하면 그것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 임산물이라고 지금 써지는 이 부분에 냉기가 나오는 쿨러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가장 낮은 데는 어디냐 그러면 쿨러 나오는 반대편 저쪽의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바람이 나가가지고 가라앉아서 다시 이거 빨려 들어가죠. 쿨러 밑에 이 부분이 온도가 가장 높아요. 일반적으로.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저쪽 반대쪽 냉기 쿨러 바로 앞에 되면 온도 많이 낮아요. 마이너스 한 5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재실 필요가 별로 없고, 반대편 벽에 부딪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재보면 거기가 제일 낮다고 보시고 여기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그러면 저장고 안이 이 온도하고 저 온도 사이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편차는 있어도.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높은 건 약간 물러지고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얼어버리면은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낮은 데 온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도 잠시제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가동이 될 때하고 팬이 돌아갈 때하고 멈췄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기계가 앞에서 보시는 기계가 돌고 서고 아실 수 있죠. 한 몇 사이클 돌아가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보통 10평에서 한 30평 정도 냉장고까지는 제가 볼 때 이런 닥터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가 크고 길게 쭉 생긴 것들은 아무리 팬을 불어도 저 끝까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닥터들을 쓰게 되는데요. 한 30평 이내까지는 비용 들어가면서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닥터 설비를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냉기들이 이렇게 퍼져나오고 이게 창고 밑인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이 공기가 빨리 올라가서 이쪽으로 퍼지는데 이쪽에 흡입되는 쪽이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냉기가 나가고 이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감들이 얼어야 되는데 이 집은 여 밑에 있는 감이 얼었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냉동기가 가동될 때 바깥에 컴프레셔가 가동되고 냉동기가 가동될 때 팬은 돌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팬이 바깥에 실외기는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팬은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바깥에 실외기가 꺼질 때 안에 팬도 같이 꺼지고, 실외기가 켜지면 안에 팬도 같이 켜지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농가는 이제 바깥에 실외기가 꺼질 때 안에 팬도 같이 꺼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쿨링 유닛 안에 냉매가 들어와서 계속 되고 있는데 기계는 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 안에 들어있는 냉매는 바깥에 있는 기계가 꺼지더라도 계속 증발이 일어나서 온도가 내려가요. 이 부근은. 그런데 이 닥터가 없는 게 아니고 닥터가 기계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확 퍼지지를 못하고 이 유도 닥터를 통해서 밑으로 냉이 차가운 밀도가 높으니까 내려앉죠. 그죠? 쭉 내려앉아가지고 가서 이쪽 부분의 온도가 그러니까 기계가 팬이 정지됐을 때 남아있는 냉매가 이제 그걸 해서 계속 뭔가 증발을 해가지고 냉기가 내려앉아서 이쪽 부분이 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쿨러의 반대쪽이 어는 거는 이제 온도 세팅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고 쿨러 밑에가 과실이 얼게 되는 거는 팬 공기 순환이 계속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냉장 공기 순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공기 순환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실내기의 캔이 충분히 확보돼야 돼요. 실내기 쪽이. 그 다음에 하나는 적재를 잘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의자를 보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죠? 앞 의자하고 반쯤 비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에서 적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재하면 안 됩니다. 딱 열을 맞추어서 적재를 해요. 그래서 냉기가 나온 게 빈 공간을 통해서 빨리 회수돼갖고 또 차가워진 게 나오고요. 그럼 교수님 바람이 구석구석 안 다니면서 못 식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류가 정체되는 것보다는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빨리빨리 통과하면은 옆에 것들이 확산돼갖고 식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막 길이 이것처럼 꼬여 있으면 안쪽에 있는 바위들은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열을 쫙쫙 맞추어서 냉기 나오는 방향하고 맞추어서 적재를 하는 게 저장고 적재의 기본이고요. 여유만 되신다면 가능한 한 벽체하고 파레트하고 파레트 사이에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cm, 파레트하고 파레트 사이에는 15에서 한 20cm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해주시는 게 몇 산자 좀 적게 쌌더라도 저장을 조금 잘하고 오래 하시려면 적재가 굉장히 중요하다.